취업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CMI 연구소의 전미혁 대표님,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취업의 기술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2013 스펙 변별력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2013년이라고 딱 집어서 이제 네. 2012년 작년과 혹시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좀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의 이 스펙 변별력과 하반기는 좀 달랐다. 이것이 취업 준비를 하고 구직을 했던 분들의 보통 반응이었습니다. 네, 보통 그 스펙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거 하면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이것을 막 하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그 잉여 스펙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또 2012년 하반기부터 이 기업들이 이 스펙을 보는 시각이 좀 변화된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전미혁 대표님 어떠세요? 그 대기업 홍보실에서 제가 사보를 만들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매번 기수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신입사원들도 보면은 매번 기수마다 이 특색이 있고 달라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또 매년 달라지고 있구나, 매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스펙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혹은 전공을 뭘 했느냐, 그리고 혹은 이제 또 뭐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각오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능력들이 추가적인 스펙이었던 데에 반해서 최근에 보면은요, 아무래도 숫자로 이야기되는 스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다, 학점 몇 점이다. 혹은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몇 시간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로 표현이 되는, 이야기되는 스펙들만 가지고 나를 좀 평가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구직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업이 원하는 스펙, 또 구직자가 준비하는 스펙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확실하게 좀 비교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예. 네. 지난 12월에 네. 한국 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온 보고서와 네. 2007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이 취업 관련 기사를 보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2012년 하반기 때 취업을 하신 분들의 이 스펙을 좀 한번 봐봤는데요. 일단 그 학점 평균이 취업이 되신 분들입니다. 대기업에 3.64 그리고 토익 평균이 808. 900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인턴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다른 경험 어학연수를 갔다 와봤다 이런 것들이 7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 연기 경험이 있다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좀 이 취업을 하기 전에 이런 숫자로 되는 스펙들이 딱 준비가 되어야 이제 도전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2007년에는 그럼 과연 어땠느냐? 제가 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네. 사실 그 학점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보다 한 0.14점 정도 낮았고요. 이 토익 점수를 보시면은 지금보다 한 마이너스 80점, 한 80점 정도 낮았습니다. 이제 700점대 초반대였는데요. 네. 이 상당히 그 구직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토익에 많이 시간을 쏟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학연수나 인턴 경험도 뭐 32% 정도만 했다. 뭐 이런 정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토익에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또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대학 생활을 재미없게 하는 게 이 학점 관리거든요. 예, 뭐 저희는 안에서 그저 예, 재밌게 지냈었는데 사실 이 학점 관리 부분이 0.14점밖에 낮지 않았다. 이 얘기는 지금도 B 이상으로 다 졸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별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기 학점 관리에다가 또 이제 토익에 또 이제 인턴 경험이나 이 어학연수 갔다 왔다는 경험이 2배 이상 늘은 것을 보면 참 대학 생활 하는데 재미없게 빡빡하게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구직자들이 스펙에 얼마만큼 신경 쓰냐 안 쓰냐 이런 점들이 가장 비교가 되는 점들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합격을 한다는 건 서류 전형 통과하고 또 면접 통과해서 또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을 만나게 되면 나를 자신 있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면접관을 설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 전체를 이제 뭐 만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서류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스펙이, 이력 스펙들도 그렇고 스펙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일단 붙고 보자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또 가지고 나다 보니까 이게 또 스펙이 전부인 것처럼 또 취업 준비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완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 구직 활동 없이 숫자만 완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게 이 친구는 합격했는데 토익 점수가 몇 점이구나 이거 올려야겠다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토익 실력도 향상이 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기업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취업의 단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취업의 단계도 좀 변합니까? 어떻게? 예, 일반적으로 좀 분류를 하는 기준을 좀 보자면요. 일단 네. 그 자기 분석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눠 보는데 보통 앞에서 얘기 좀 해주셨지만 이런 보통 구직자들이 자기 분석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숫자로 되는 이 스펙을 채우는 거를 1단계로 생각한다는 데서 좀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상 쓰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서 쓰는 것보다 어떤 샘플, 무료 다운로드 아니면 돈 주고 산다던가 대필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요행수를 바라거나 좀 쉽게 가려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인적성 단계까지 가려면 또 서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취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면접입니다. 면접을 가서 제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이제 신입사원의 준비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면접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스펙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면접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이걸 좀 이제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관들은 지원자들보다 적게는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관들과 소위 코드가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구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면접관들 보면은 정말 저승사자처럼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공통의 어떻게 보면은 화제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시작한 직장인들을 보면 사실 면접만 또 잘 준비했다고 해서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태도, 매너, 이미지, 또 복장이라든가 이런 표정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무와 또 회사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시면서 내가 직장인이 된다는 내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자기소개서에서도 분명히 쓰신다면 또 이제 취업 활동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대표님이 또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구직자들 중에 이렇게 스펙 없이 취직하신 분 있을까요? 네,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좀 마침 엊그제 저희 국내 2위 이 유제품 또 커피 믹스 업계에 아주 돌풍을 일으킨 업체에 취업한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대변되는 스펙 이거 거의 얘기하기가 좀 나쁜데요. 보통 면접을 가게 되면 자기소개 해보세요가 보통 첫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지방대다 보니까 이 면접장에 가면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가 이제 첫 질문입니다.
분입니다. 완전히 굴욕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미혁 대표님께서 앞에서 얘기해 주신 이런 소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3개월 정도 좀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네네. 한번 좀 면접 불패 시나리오 좀 기록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면접 불패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어떤 예.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학교는 지방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점이나 다른 점수들이 없다면 우선 서류에서 좀 걸러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문제는 또 스펙입니다. 네. 또 서류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지방대 나왔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또 지방의 4년제 대학을 들어갔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편입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권의 좋은 대학을 보통 얘기하기 나름인데 또 그러지 못했고요. 토익이 700점대 초반. 그리고 학점은 좀 높은 편이었는데 나이가 84년생이었으니까 올해 딱 30이죠. 이번에 취업했는데 또 이제 조리 관련된 그 전공을 해가지고 이 식당에서 좀 일도 해보고 본인이 좀 포장마차도 차려가지고 겨울에 좀 돈도 벌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스펙이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분이 왜 좀 어려웠냐? 이분 같은 경우는 한 8달 동안 그 인터넷 채용됐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가지고 쫓겨나고요. 그리고 뭐 많습니다. 공채를 보는데 중간에 취소되고 뭐 IMF도 아닌데 그리고 뭐 예비 합격이 됐는데 취소되고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고 탈락하고 정말 그 기구합니다. 예, 이런 아주 상당히 힘든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서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스펙으로 계속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스펙이 안 되니 글이 많이 떨어지지만 너가 글을 정말 잘 썼을 때 분명히 글을 읽고 불러주는 회사가 한두 개라도 있을 것이니 한번 계속해서 넣어보자. 이래서 네. 좀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고요. 이 면접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GS 리테일 좀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오뚜기 그 치킨 유명하죠. 제네시스 BBQ 그리고 여기 남양유업 이렇게 그 면접에 가게 되는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서 다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면접 붙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 와서 완전히 붙었고요. 지금 엊그제 천안에 있는 그 회사의 연수원에 지금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또 받고 있고요. 사실 그 또 수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네. 면접에 바로 불렀을 때 가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좀 스펙이 좋지 않아도 딱 그래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뭐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앞서 말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직무로 말해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떨어져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이 서류 탈락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스펙만 높아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구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느 세대나 20대는 특히나 굉장히 힘든 세대고 두려움,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굴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하셨으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에서 말하자면 이제 원하는 인재상과 또 이제 구직자들이 계속 지향하는 또 인재상이 또 이 스펙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상이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제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스펙이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머리가 아팠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2013년 스펙 변별력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죠. 예, 변별력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관심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2013년 이 취업의 키워드가 관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자기소개서나 이 면접을 보는 것이 사실 그 면접관과 지원자가 유일하게 그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통로입니다. 네. 이때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통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과 잘 맞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문제가 없고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딱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진 업종에 자기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 관심을 또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또 자신의 어떤 그 경력 개발 발전에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13년 취업 변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 관심을 잘 어필해라. 이런 좋은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두 분께서 그러면 나의 이런 관심을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일단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 퇴고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대부분 안 해요, 이 과정을. 네. 근데 이것을 하고 나서 자신이 그 딱 글을 쓰고 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글을 잘 보면 중간이나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좀 앞부분을 끌어내가지고 글을 좀 쓰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글을 잘 쓰셨다면 이제 말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면접관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떨림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20대 구직자가 40대, 50대 면접관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누구랑 하느냐? 선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면접관 나이 또래 분들하고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계속 떨림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화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날씨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이슈,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상 가능한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그에 적절한, 도망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답을 하는 답변을 만들어서 노력하신다면, 예상 답변 만들어서 노력하신다면, 연습하신다면 아마도 이것이 나의 취업 변별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그 답을 얻으실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스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시면 회사도 구직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전 대표님,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네. 네. 자, 언제나 듬직한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미옥 신현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의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에 우리가 있다.